남도민주평화길은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답사 직무연수입니다. 2020년은 6개 권역 총 240여 명이, 2021년은 13개 권역 총 590여 명이 남도민주평화길 직무연수를 이수하였고, 2022년은 영암군 48명을 시작으로 11개 권역 총 528명이 1박 2일 또는 2박 3일에 본 연수를 신청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 풍경과 농수산물로 풍성한 영광, 호남창의 회맹의 빛, 영광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걸음으로 남도민주평화길을 이어갑니다. 영광의 첫 탐방지는 불갑사입니다. 불갑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사찰입니다. 5.18까지 이것도 지금의 농민운동까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억울함들을 풀어주는 것도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가 민간 학사 이 부분도 좀 부각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여기 우리 강항 선생은 또 의병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는 거고, 현대 5.18의 주역이었던 박관현 열사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마라나타에 관련된 이야기, 전승과 관련된 곳이고요. 아주 불회사와 똑같이 마라나타가 세웠다고 전해지는데, 정확한 기록으로는 통일신라 시대 때 세우게 됩니다. 여기는 불갑사인데 사실 영광은 불교와 관련이 깊어요. 마라나타가 온 곳이 법성이기 때문에 법성이라는 뜻은 성인이 불법을 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영광은 무량한 깨달음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군남의 연흥사를 들렸다가 불갑의 불갑사를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때 불갑사의 기록이 등장하고, 고려 말에는 나라의 국사, 각진국사가 여기서 머무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번창했던 불갑사가 조선시대 들어서는 어쩔 수 없이 억불숭이 정책으로 약간의 핍박을 받게 되고, 무엇보다 정유재난 때 전인함을 제외한 모든 정각이 불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불갑사가 없어질 뻔했었는데, 이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유학자인 영광의 유명한 유학자 수훈 강항 선생이 모금 활동을 하면서 다시 불갑사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쭉 잘 나간 건 아니고, 19세기 말에 이제 설두대사 이야기를 보면 아주 불갑사도 어려웠다고 그래요. 사천왕상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숭덕 연기사에서 사천왕상을 모셔오고, 그 다음에 아마 20년 전쯤에 방문하신 분은 전나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입구에 이 전나무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정각을 수리하고, 그런 과정 중에 또 1378년에 간행된 지치심체 요절에 인쇄본도 나오게 됩니다. 복당 유물로. 사실은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이야기뿐만 아니고 문화재, 그런 것도 간직하고 있고요. 저 조선시대가 옛날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조선시대 때는 사찰을 조금 핍박하고 했었잖아요. 여기도 사찰도 공물을 바쳤습니다. 여기가 자체가 계곡이 흐르고 서리가 아침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 저수지 자리에 차를 길렀대요. 공물을 차로 바쳤다고 합니다. 불갑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갑산이라 되지 않고 모악산으로 표시돼 있더라고요. 모악산 불갑사 돼 있는데, 일제감정기 이제 사찰을 행정조직으로 바꾸는 본말사 제도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불갑산으로 되는 것 같아요. 박관현 열사의 의로운 마음이 수변공원의 야생화로 화했나 봅니다. 유난히도 맑고 똘망똘망하게 피어 있습니다. 1980년 5월 민주항 당시 호남의 상징이었던 김대중이 내란 오모지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금남도에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해요. 지금의 분수광장, 일명 지금은 민주광장이라고 그래, 구도청 앞에, 거기에서 5월 15일 날 10만 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겁나 많이 모인 거 사진 있죠? 5.18에 가면 분수대 올라가서 연설하고 있을 때, 그때 했던 연설이 박관현 연설. 지금도 육성운동이 돌아다닙니다. 굉장히 우렁차고 힘찹니다. 전남대학교에서 다음 날 만약에 비상급이 일어나면 전남대학교에서 만나자 9시에
이제 그것이. 그래서 약 200명이 모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발발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추석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학생들이 그렇게 하니까 박수를 치고 동조를 모여서 1985 5월 27일까지 10일간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957년 8월 24일 새벽 4시에 진압될 때 대학생은 몇 명 없었어요. 윤상원, 그건 졸업생이었고, 이정현, 현대 2학년이었는가죠? 대동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고등학생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넝마주의라는 눈편들이 죽습니다. 실은. 그리고 그때 박관현은 부끄럽게도 피신을 해요. 서울로. 이 박관현은 이미 자기가 수배령이 떨어졌겠잖아요. 그래서 2년 정도 피신생활, 수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래서는 이제 죄책감 느끼는 거잖아요. 자기 동지도 죽었고 후배도 죽었고 그런데 저렇게 죽어있는데 나는 더 이상 이거 뭘까? 그러면서 제보가 도망가지 않고 잡힙니다. 그러면서는 이 5월 영령들 제가 죽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내 살아온 것이 부끄러운 날이었다. 나는 그래서 격거이 민주의 넋을 복수를 바치겠다. 그리고 나서 투쟁을 해요. 무려 40일간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그 교도소라 그러자 지금이 교도 나와서 전남대병원에 있다가 10월 12일 날 운명의 죽음을 맞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내산서원학 수은 강항 선생의 동상입니다. 피로 돼가지고 일본의 최고의 학생을 제자로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가르쳐가지고 일본 유교의 비조가 된 거예요. 근데 세 가지를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전파를 하시고요. 그게 사서 오경 해가지고 강항 희초가 일본 공문서관, 그러니까 우리 국립도서관입니다. 강항 희초 16종 21책이 그가 있습니다. 이게 사서 오경을 비롯해서 그 텍스트북입니다. 두 번째가 복식, 유복을 심의라고 하는데 그걸 순수자가 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어제까지는 내가 불교에 승려했지만은 오늘은 이 선비복, 유복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무장을 하고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무장 해제를 시킵니다. 우리 체이키현 선생이 내 모가지는 쳐도 내 상투는 못 자른다 했을 때 옷을 승려가 승복을 벗고 유복을 갈아입었으니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자묘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모든 문묘 제례 이걸 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전파를 했기 때문에 유교의 비조, 우리가 쓰는 말도 아닙니다. 그네들이 그렇게 써가지고 지금 그렇게 우리한테 건너 들어온 겁니다. 일본으로 이제 가셔서 일본의 성리학을 전수했고 호지와라 세이카가 사서 오경 외운을 편찬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것이 도쿠가와 막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상적 기반으로 작용했고요.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지만 일본으로 끌려가서 조선 피로인의 실상이 말도 못하게 비참했거든요. 아프리카 노예의 20분의 1 가격에 조선 노예가 팔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도 못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를 불임을 당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일본에서 다 기록을 하셨어요. 수은 강항 선생이 대학자이기도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대단한 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훌륭한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런 자리를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는 게 참 마음에 좋은 것을 느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할아버지 이적을 찾아서 이 오신 걸 참 반갑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있나요? 네. 여기 영광 흥구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기록에는 공민왕 때 세워졌다고 나와 있어요.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개국 후에 성균관이 불입하거든요. 그때 성균관을 다시 지어야 하는데 영광향교의 모습을 보고 다시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영광향교가 그냥 조그만 향교가 아니었다는 얘기고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세조 때 영광읍성을 짓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추정받고 있어요.
거의 700년 가까이 된 나무가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가 갖고 있는 기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수은 강항 선생의 임진 수성 동맹이 해합을 가진 곳이 영광향교예요. 영광향교는 1919년 3월 14일 도내 군 단위로는 최초로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국제 마음수련원입니다. 좋은 곳에 자리에 있어 저절로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나 남도민주평화길 연수생들은 야간 연수가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중화주의로부터 탈피하는 것, 그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가능한, 지금은 당연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대단히 놀라운 것이고, 그게 이제 17세기 이후로 등장한 우리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 그게 뭐죠? 산수화에서 무슨 산수화의 등장? 그런 진경산수화의 등장. 이게 무슨 말이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중국의 화첩을 갖다가 그 화첩을 베끼는 거예요. 수천 번, 만 번을 베끼는 겁니다. 뭘 베껴요? 중국의 태산을 베끼고 황산을 베끼는 거예요. 모든 장면을 중국의 장면을 보고 자기 그림 실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붓글씨를 쓰는 사람은 뭘 보고 붓글씨 써요? 전부 안진경, 구양순, 안진경이나 구양순이 쓴 붓글씨를 갖다가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동국진체, 처음으로 동국, 우리나라 글자체가 나오는 것도 17세기, 18세기로 넘어가. 진경산수화.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의 풍경을 그릴 수가 있구나. 화가들이 우리나라의 풍경을 그릴 수가 있구나. 우리나라에 이제 시간을 가질 수도 없었고, 우리가 시간은 뭐예요? 매년 어디서부터 달력을 받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달력을
하지만 그 달력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이 없이는 아예 존재가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 이제 대개 17세기 후반 18세기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19세기가 되면은 중화주의가 종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화주의는 세계이고 중앙이잖아요. 그렇지 않는 것들은 지역이고 변방인 거죠. 그게 존재 가능하다. 지금은 당연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한데 그때는 몰랐던 거. 그것을 시대의 무지라고 합니다. 서기로운 아침 햇살이 온 대지에 눈이 부시게 꽉 차오릅니다. 왠지 즐거움보다는 책무성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법성포입니다. 법성굴비가 아닌 법성의 역사를 찾아서 왔습니다. 법성 진성의 흔적들을 찾아서 돌아다닐 겁니다. 법성 진성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법성면 진내리거든요. 예, 법성 진성 아니라 얘가 진내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법성 진은 호남 제1의 조창이었거든요. 조선시대 때 영산창이 먼저 번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법성창이 영산창이 이제 퇴적물이 쌓이고 해서 기능이 좀 더 쇠퇴해 가면서 법성창이 조선의 제1의 조창이 돼요.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증기선이 들어오면서 그 역할이 쇠퇴하게 되죠. 먼 바다를 돌아가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법성진성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7년에 폐진돼요. 우리가 온 곳은 법성면 진내리입니다. 예, 법성진성 아니라는 의미고요. 자, 조선시대 때 여기가 중심지였고 이제 여기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오거든요. 1906년에 이미 일본인들이 22명이 거주했다고 하고요. 1886년에 조선 통원당정이 체결되면서 일본인들이 인강망으로 여기서 조기를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 촘촘한 망 있죠. 그걸 잡아들였고 이미 일제강점기 이전에 헌병 분교사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본하고도 연락을 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일 가실 그 훈 김용구 의병장도 여기를 많이 공격을 합니다. 아마 세곡도 풍부하고 울산도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법성진성과 함께 조성된 습쟁이입니다. 법성진은 법성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 해안가에 축조한 군사시설을 말하고요. 습쟁이는 법성진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한 인공숲입니다. 쟁이는 성이란 뜻으로 습쟁이는 곧 숲으로 된 성을 의미한다 하고 써있네요. 습쟁이는 중종 9년에 진성을 축조할 때 조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나무들은 법성 진성의 북벽과 연장에 동쪽으로 이어지는데 포구와 마을을 보호하는 방풍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연적인 아름다움도 더했다. 길이는 홍롱으로 넘어가는 산원리 능선을 따라 300m에 다른데요. 이곳은 동편 습쟁이입니다. 한때는 법성 단오제를 지내던 곳입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물이 차진 않잖아요. 여기가 요것이 없었고 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여기가 이렇게 많았구나. 꼬랑처럼 해갖고 네. 창포 거시기가 여기가 쭉 동그랗게 있었어요. 아, 우리 많았구나. 그래서 법성이 마라란타가 우연히 떼목 타고 오다가 법성으로 말 수도 있지만은 아마 침류왕 이전부터 법성은 유명한 포구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한자로 와우정입니다. 제 물 바닷물 안에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 해가지고 법성은 그런 지형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와우정이고요. 이 자리는 인의산 산신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이 산이 인의산이거든요. 네, 인의산. 우리가 인과 의를 지켜야 한다는 명자의 말 기억하시죠? 그 인의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법성포 단오제 아까 김숙희 선생님 설명해 주신 용왕제, 그 다음에 당산제, 산신제죠. 그 산신제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는 옛날에 여제단이라 해서 하늘로 순천하지 못한 귀신들 있죠. 그런 것들을 모시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명당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래 투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기 추문비는 법성 지역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영역을 기리기 위한 곳이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곳 영광은 1945년 해방 이후에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잖아요. 근데 8월 17일 날 건국준비위원회가 지휘가 설릴 정도로 굉장히 의식적인 곳이었습니다. 법성진 활터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일제강점기의 신사터로 추정받고 있어요. 여기도 좀 안타깝거든요. 지금 아까 올라오시는 길이 약간 내리막이에요. 여기가 신사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추정받고 있어요. 여기에는 진해와 두꺼비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전설의 고향이 나올 만한 이제 바닷속의 진해를 달래기 위해서 인신공양을 하는데 밤에 처녀가 이제 내일 내가 인신공양을 하러 간다. 나는 오늘 밥을 주는 게 마지막이다. 했더니 두꺼비가 밤새워 진해랑 싸워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진해와 두꺼비가 같이 죽어 있더라.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리기 위해서 애군을 막아준다는 충파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첨사가 홍대양 첨사거든요. 그래서 철비를 2개 세웠어요. 그리고 충파비는 이 지역분들이 굉장히 영험한 비로 여겨서 많이 아꼈거든요.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뭐든지 다 노크로 받고 다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석까지 가져가려고 하니까 밤에 진내리 주민들이 이것을 몰래 숨기려고 숲쟁이로 갖고 가다가 동강나 버렸어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동강난 것은 어쩔 수 없이 바치고 이 홍대양 첨사비를 지켰어요. 여기는 법성진에 대한 비각거리예요. 우리가 선장비 군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또 조선이 망하고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세울 때 바로 1911년에 세운 게 아니고 1920년대에 세우거든요. 그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복궁 건물을 매각을 해요. 경매에 넘깁니다. 심지어 어떤 건물은 기생집에 넘겨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총독부 자금을 대거든요. 그 사이에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고종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송치를 합니다. 그 임금이 앉았던 자리에서. 좀 일부러 자존심을 누르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비석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자 모른다고 지나쳐버리면 지금 영어 모른다고 지나친 거 똑같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역사 기록인 거고 적어도 이 정도는 아이들한테 있게 하고 가야 돼요. 오셨으면. 근데 다행히 여기는 인상적으로 제가 지난번 사전 답사를 다른 데 없이 밑에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이렇게 꼭 설명을 해주면 좋잖아요. 이 설명은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돼요. 이거를 금성문이라고 하거든요. 전부 다 모아서니까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에 가면 꼭 이렇게 입간판 아니면 표지석에서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고 그냥 지나치지 마라. 여기가 남문이거든요. 여기가 남문이에요. 남문이라는 흔적은 또 볼 수 있냐면 여기 정자 이름이 남문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임진왜란 때도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임진왜란 때 6.25 때도 많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법성포 이제 진성 돌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역사를 담고 있죠. 고려 예종 때 이자겸이 영광으로 기양 온 후 임금께 진상하면서 비양살이 신세이기는 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굴비라 이름하였다 합니다. 지금은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법성포 단오제 전수교육관으로 갑니다. 물건들이요. 식 볼 때 조기도 끝나고 새로운 물건이 오고 그래서 아까 봤던 습정에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서로 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단오의 문화재가 생겼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도 많고 사람 다니고 새로운 물건이 이렇게 살고 그래서 단오제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기원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민간인 주도로 순수하게 민간인 주도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영광 법성포 단오제예요. 왜냐하면 강릉 단오제는 관이 이미 진지 관여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여태 주민들이 제가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주민들 시집을 조금씩 내가지고 이렇게 제를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 국가문화재가 행사가 커진 겁니다. 그래도 지금 단오 보조제라는 이 기관이 있어가지고 그 단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지역의 주민들이 그 자립심이 강하고 긍지를 갖고 그걸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교는 석가모니를 교조로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하는 종교입니다. 실존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의 근기에 따라 가르침의 내용을 달리함으로써 경전의 종류도 많습니다. 불, 법, 승을 참보로 하며 양산 통도사의 불보사찰, 합천 해인사의 법보사찰, 순천 송광사의 승보사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불교 전파는 삼국시대로 고구려는 소수리망 2년인 372년에 신라는 법홍왕 14년 527년에 불교가 공인됩니다. 백제 불교의 전례는 전해진 경로와 최초의 도래지가 불확실하나 침유왕 원년 384년에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 존재가 영광의 법성포로 들어와 불법을 전하고 불갑사를 개창하여 백제 불교가 시작되었다라고 구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1998년 영광군이 동국대학교의 학술고중을 통하여 영광이 백제 불교의 최초 도래지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법성포 좌우드는 인도승 마라난타가 384년에 중국 동진을 거쳐 백제에 불교를 전하면서 최초로 발을 디딘 곳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성포의 법은 불교를, 성은 성인인 마라난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원불교 영산 성지라고 그러고요. 원불교 성지라고 하는 곳이 4곳이 있습니다. 국내에. 여기가 이제 원불교가 처음 시작된 근원성지라고 하는 곳이고요. 근데 이제 원불교 성지 중에 여기가 제일로 중요한 곳이고요. 원불교 운동을 최초로 시작하신 분을 우리가 이제 박중자 빈자에서 박중빈 소태산 대종사 그러는데 그냥 우리는 통칭 소태산 또는 대종사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소태산 대종사는 1891년에 여기서 출생을 하셨고요. 평범한데 특이한 점이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그 7살 때 관천기의상이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그것이 뭐 이렇게 그 관천 하늘을 보고 의심을 내신 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현상 뭐 바람이 분다든지 구름이 이렇게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다가 그런 인간사까지 확대가 됐고 그 두 번째가 삼령기원상에 삼바째에서 이제 기도하신 상 만유가 한 채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더와 인과봉드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만유가 한 채성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의 몸이며 그런 뜻입니다. 하나의 몸이며 만법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원불교가 이 이론상 이것을 이제 법신분 이론상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의 이치를 듣고 지나는 보리밭에서도 재불재성에 다함없는 이론상이 보일 듯합니다. 불러야 할 노래와 버려야 할 노래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너무 많은데 우리 말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김씨니까 김 선생이라고 그랬겠죠. 김용구, 그리고 신담록이니까 신담은 와신상담을 줄인 말이죠. 와신상담이라는 게 결국에는 얼마나 갖고 정말로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 원수를 갚기 위해서 했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신상담 준말이 신담록인데 그분의 역정을 당신 문집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가 지금 수연산이라는 산인데 이쪽은 장성 쪽이고 저쪽은 영광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광과 장성을 사이에 둔 그런 산인 셈이죠. 그래서 실제로 장성하고 영광이 굉장히 먼 것 같기도 하고 가까운 것 같기도 하는데 대마면에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마면 쪽에서 저쪽 장성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이어서 거기서 의병들이 만나가지고 처음 이제 호남창 회맹서가 만들어진 결성 장소입니다. 그쪽 무장까지 호남창 회맹소가 거의 그 영향력이 그쪽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거창, 장성, 영광 쪽이 주된 근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상징으로 앞에 사진으로 넣고요. 내용에 들어가면 영광비령이 유병이라는 게 언제 시작이 되는가, 그리고 그 주도했던 인물은 누군가, 영광비의 활동은 대체로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군경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광의병 포함해서 호남창 회맹소라는 것이 훨씬 더 전라도 서부 지역에서 활동했던 의진이거든요. 의병 부대입니다. 의병 부대인데 여기는 의병 부대를 창의 회맹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맹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천지신명계 고하고 그런 의식 자체를 회맹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 개의 의진이 한꺼번에 연합했다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모여서 연맹, 맹세를 했다 그런 의미니까 여러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의병 부대가 모여서 맹세를 하고 일본과 싸우겠다, 그 결연한 어떤 의식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빠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자 봉자 할머니의 아내 되시는 청송 심씨 할머니가 옳게 되시는 분이라 그분은 수절을 하셨다 해서 지금 상강문으로 모셔져 있는데 그 옳게 되시는 옳게 언니를 모시고 지극한 효성으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폐가 망신이 됐잖아요. 그 집안을 돌보신 할머니가 바로 정성일 연구사님의 친할머니신 옥자 진짜 할머니가 가정을 이렇게 꾸리다시피 하셨어요. 거창 안치 전투에서 1907년 거기서 이제 전사를 하십니다. 그분을 여기 영광까지 모셔오는데 여기 정성일 우리 선생님의 할머니와 저희 이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죠. 저희 친할머니. 이 할머니께 두 여자가 거기서 여기까지 시신을 업고 왜? 남자들이 가면은 일본군 눈에 띄입니다. 밀정들한테 눈이 띄어요. 그래서 야밤에 업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 두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증조부님과 할아버님이 계시지 않았나. 또 우리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를 이어가실 큰 형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넷째 시동생이죠. 그래 성함. 네, 이렇게 많이 모여줘서 고맙소. 임진수성사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군수부재 상황에서 지역 선비는 물론 고향을 떠난 선비유림들까지 영광수성방위와 전란 극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충정의 정신을 기르는 사작입니다. 이 내용은 지방문화재 자료 제201호 임진수성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영광군은 군수가 친삭을 만나가지고 군이 빈 상태였어요. 그래서 유림들이 일어나서 설명을 해가지고 이 영광군을 지킨 의구로 각 부서를 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조대왕은 의주로 가겠기 때문에 영광에서 소금과 쌀 약 1,300석을 법성포에서 싣고 의주까지 저희들 보내준 그 선조들입니다. 우리 임진수성사는
2년이라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겨우 남아 있는 것이 임수성록 기록 한 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1990년도부터 발돋움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임수성사가 수성사 건물하고 그쪽 건물 일대를 전부 정비하는 것은 1990년 말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군청 경내에 있던 이 묘정기도 여기 옮기고 그래서 면모를 같이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회복,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영광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할 것을 다짐하는 증표입니다. 70여 년의 세월은 눈물이었습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어찌어찌 세상을 떠나셨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의 수다 많은 슬픔과 비통을 눈물보다는 가시님의 영명과 남은 자들의 화해와 협력으로 승화하기로 다짐하면서 미흡 하나마 간단하게 그 역사의 과정을 적어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슬픔과 용서 그리고 화합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평화와 통일로 가는 추모의 장을 여기에 만들어 하루빨리 칠례할 수 있는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탑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직 추모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산공원 비석거리입니다. 영광 내의 산재에 있던 비석들을 이곳 우산공원에 옮겨 정리해 한글 설명문까지 곁들여 놓았습니다. 비석에는 비석 주인들의 행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공이 많음에도 줄여 쓴 비석, 공이 없음에도 문장을 수려하게 꾸며놓은 비석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이 비석들의 글자와 행간 속에 숨은 역사의 단초들을 찾아낼 수 있으니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에 솜털 같은 구름이 펄럭이는 태극기를 어루만지며 마시를 갑니다. 펄럭이는 태극기 아래 의병장 이화삼 추모비, 독립운동가 황덕한 추모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참 쓸쓸히도 서 있습니다. 흡사 툇마루에 먼지를 손으로 쓸고 앉아 멀리 사는 손주 녀석을 기다리시는 모습 같습니다. 또 어찌 보면 우리들을 경책하는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저 부끄럽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나도 그렇습니다. 국가는 국정이 바쁘다 하고 우리들은 삶이 바쁘다 하고 부지불식간에 감사함을 잊고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늘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영광 호남창의 회명의 빛, 남도민주평화길로 잇따는 국가는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가르쳐주신 호국영령들의 가르침을 후대에까지 길이길이 전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합니다. 늘 다니던 영광의 지역을 2박 3일 동안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 뭉클하고 행복했습니다. 잘 몰랐던 부분은 더 잘 알게 되고 조금 알았던 부분은 더 잘 알게 되어서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발길을 닿는 곳마다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뒤늦은 후회로 오기도 합니다만 남은 시간 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 가지고 그리고 또 잘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만 다녔던 영광에 이렇게 역사적인 우리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힘을 쓰고 전 재산을 내놓기까지 또 자자손손이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또 독립을 위하여 힘썼던 그런 여러분들을 뒷길을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제가 관심을 못 가졌던 탓도 있겠지만은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기회가 없지 않았나.
생전 처음 들었던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런 시설물들, 그러한 놀라운 우리 행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뜻깊은 행사였고요. 앞으로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실제로 이곳에 와보지는 못할지언정 이런 것들이 자료로 만들어져서 공부해서 후학들에게 많은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 또한 이런 것을 심지어 이곳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들이 남겨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문화유산, 선조들의 가치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22개 시군의 역사, 문화를 재조명해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정말 알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뜻깊은 연수를 2박 3일 동안 이곳 영광에서 가졌습니다. 역사는 그 시대에 그 주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데 그 흔적에 대한 공부, 특히 의병과 독립애국지사들에 대한 공부를 너무 뜻깊게 했습니다. 이런 독립지사나 의병들의 뜻이 후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영광 역사 탐방을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광은 여러 가지 역사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갈등과 또 해원의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역사를 간직한 역사 탐방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 모두 너무나 경청해 주시고 민주 평화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박 3일 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은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